최근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흥미로운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토트넘 주전 선수들 중에서 선발로 나왔을 때와 안 나왔을 때의 차이가 과연 어땠는지를 비교한 글이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특정한 선수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지표를 보면 90분당 득점에서 손흥민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토트넘 득점력 차이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손흥민이 선발일 때와 아닐 때 토트넘의 득점은 한 골 이상 차이가 나니까 손흥민의 공격 지분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토트넘의 실점 역시도 손흥민의 선발 여부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는 0.6골가량 덜 실점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손흥민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프랭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최초로 완전 이적이 발표된 마티스텔, 이 선수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 때문이라고 할지 몰라도 텔이 나오면 득점력은 거의 마이너스 1골, 실점은 플러스 0.7골가량 올라가거든요. 영국 현지나 해외 매체들에서는 손흥민 대체자라는 표현으로 텔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텔이 손흥민을 대체하기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실제 지표로 딱 보여주니까 더욱 확실하죠. 이에 해외 축구 팬들 또한 깜짝 놀라면서 젠장,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으면 안 되는 선수구나, 올 시즌 득점이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걸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었네, 도대체 마티스텔은 경기장 위에서 뭘 한 거야, 그레이는 원래 포지션이 아닌 데서 뛰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텔은 진짜 용납 불가다, 누가 텔이 손흥민 대체자라고 한 거야, 손흥민과 같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는 대체 불가야. 사실 통계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오락가락하곤 해. 하지만 적어도 손흥민의 가치는 확실하게 보여주네. 그는 우리의 캡틴이고 진정한 리더야. 역시 우리에게 손흥민이 필요해. 누가 우리에게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선물했는지 알지? 케인도 아니고 요리스도 아니고 바로 손이었어, 등등. 손흥민이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면서 토트넘에 꼭 필요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손흥민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무리뉴가 있는 터키의 페네르바체와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니면 그냥 토트넘에서 1년 더 하는 게 낫습니다. 사우디나 터키로 가봤자 챔스 진출도 어렵고 경기를 보기도 더 힘들거든요. 챔스급 팀으로 가는 게 아닐 바에는 유로파 우승으로 당당하게 얻은 챔스 티켓을 두고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손흥민이 남은 계약기간 1년을 마저 채우고 FA가 된다면 아마 원하는 팀들 많을 겁니다.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에 맞춰서 공격 전술도 잘 짠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극대화해줄 새로운 전술을 가져올지도 모르고요. 그런 면에서 손흥민과 쿵짝이 잘 맞을 검증된 공격수 한 명의 이적설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브렌트포드의 브라이언 음베모입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20골 7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친 음베모는 단숨에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등극한 선수입니다. 브랜드포드의 주포였던 이반 토니가 떠나고 그 자리를 꿰찬 게 바로 음베모였죠. 지난 시즌 5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전반 23초 만에 미친 발리슛을 터뜨리면서 선제골을 얻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캐슬이나 아스날 같은 챔스권을 상대로도 곧잘 골을 넣으면서 생애 최초로 20골 고지를 찍었는데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기간도 1년 남아서 수많은 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뉴캐슬, 맨유, 아스날 그리고 토트넘까지 관심을 보인 상황입니다. 원래는 맨유 이적이 매우 유력했습니다. 이적 전문가의 로마노 기자도 챔스에 진출한 뉴캐슬, 아스날, 토트넘보다 맨유로의 이적이 유력하다고 했었죠. 구단 간의 합의만 하면 끝나는 수준이었는데 이적료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맨유는 옵션 포함해서 5,500만 파운드를 원하는데 브렌트포드는 무조건 6천만 파운드를 고집해서 협상이 쉽지 않은 거죠. 하나로 따지면 맨유는 1,020억 원을 제시했는데 브렌트포드가 1,11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맨유는 마테우스 쿠냐를 영입하면서 6,250만 파운드를 지출한 상황이라서 이적료를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왜 음베모가 챔스도 못 나가는 맨유로 이적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축구 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주급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상황에서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오자 분위기가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프랭크 감독은
은배모를 발굴해 20골을 넣게 만들어준 은사잖아요. 누구보다 은배모의 장점을 잘 알고 그에 걸맞는 전술을 짜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배모도 프랭크 감독이 있는 토트넘 쪽으로 마음이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은배모는 최근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프랭크 감독에 대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프랭크 감독은 나에게 정말 많은 걸 해줬다. 처음부터 나를 진심으로 믿어줬다. 팀을 정말 잘 발전시켜준 감독님이다. 그는 나를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성장시켜줬다. 그러니 그가 잘 되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고 분명 토트넘에서도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프랭크 감독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정말 똑똑하고 팀을 어디로 이끌고 싶은지 어떻게 플레이하고 싶은지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전 은사인 프랭크 감독을 극찬한 겁니다. 이 정도면 프랭크 감독이 은배모를 부르면 토트넘으로 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나요? 네, 실제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전담 기자 리알 토마스는 독점이라고 하면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 은배모의 이적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하면서 은배모의 영입에 대한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면서 토트넘이 웬일로 은배모를 하이제킹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마티스 텔에게 3천만 파운드를 썼는데 은배모 정도면 6천만 파운드 쓸만하잖아요. 네. 데려올 수만 있다면 은배모와 손흥민과 엄청나게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은배모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 손흥민이 밀려날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은배모는 극단적인 왼발잡이라서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거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올 시즌 은배모의 히트맵은 죄다 오른쪽입니다. 은배모가 손흥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상승세를 탈 확률이 높은데 스카이 스포츠의 자료에 따르면 은배모는 득점 4위, 기대도움 1위, 크로스 시도 1위, 활동량 3위, 스프린트 3위입니다. 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록이고요. 이것만 봐도 손흥민과 찰떡궁합이잖아요. 솔직히 토트넘 오른쪽 윙어 존슨과 비교해서 훨씬 업그레이드 느낌이 납니다. 존슨은 골을 꽤 많이 넣었긴 했지만 대부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유인한 덕에 반대쪽에서 많은 찬스를 잡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은배모는 반대로 자기가 미끼가 되고 손흥민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기대 도움이 1위라는 건 어시스트가 될 만한 패스를 많이 했지만 동료들이 못 살려서 실제 도움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패스를 받는 게 손흥민이라면 기대 도움이 아닌 실제 도움이 1위일 수도 있죠. 크로스 시도도 1위라고 하니까 솔랑케와도 좋은 조합이 될 것 같고요. 손흥민, 솔랑케, 은배모의 스리톱이라면 챔스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파괴력입니다. 스프린트도 많이 하니까 손흥민과 비슷하고 둘이 상부상조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